네, 안녕하세요. 남자의 미국 주식 야매 컨설턴트 로빈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미국의 현지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실물 경제 타임라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인 만큼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도록 하겠지만,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께는 조금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미국의 현지 소식을, 그리고 미국 현지에 계시는 구독자분들께는 다시 한번 타임라인별로 현지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그 중에 LA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현지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를 포함한 일부 카운티 내 술집 운영 중단을 명령하면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도 28일부터 카운티 내 모든 술집의 운영 중단 조치에 돌입하며 스테이 앳 홈 오더 3단계를 끝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7월 1일에는 결국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 캘리포니아 내 식당 실내 서비스를 최소 3주간 중단을 발표하며 2단계에서 다시 최악의 사태인 1단계, 3월 코로나 사태의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3주가 훨씬 지난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다행히 추가 락다운은 없었지만 2단계에서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7월 30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코로나 백신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는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백신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당장 이번 연도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로 일부에서 10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되지 않고 내년 3월쯤에야 백신이 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든 현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일부 사람들 간에 퍼지는 소식이 조금 더 사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현지에서는 2020년 3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꼬박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2020년 한 해는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늘어만 가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이 보이다가 7월 28일 하루 동안만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사망자가 197명 추가되며 또다시 최다 경신을 하였고,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의 최대 중심지인 뉴욕주는 다행히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가장 피해가 심했던 뉴욕주가 현재 잘 버텨주고 있지만 7월 말 텍사스주 누적 확진자 수가 42만 5천 명을 넘기며 뉴욕주를 넘어서며 초기에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중부로 옮겨가며 현재까지 미국 전체적인 상황이 결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50개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주에서 어느 정도 잡히면 인구와 경제 활동에 전국적으로 뉴욕주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가 잡히기도 전에 미국 50개 주 내에 미국의 본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인 텍사스주로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소식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찾아온 여름 무더위로 인해 7월 30일 캘리포니아 앤젤레스 국유림 댐 산불 발생으로 인해 240에이커가 전소되는 등 어김없이 캘리포니아 내 여름 시즌마다 해결하지 못했던 산불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7월 30일 새벽 LA 부근서 4.2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등 보고된 바는 없지만 코로나, 산불에 지진까지 정말 쓰리콤보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과 10마일도 안 되는 곳이 진원지였기에 이번 지진은 60차례 이상의 여진이 보고되며 이번에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확실히 몸으로 느껴질 만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GDP에 있어서는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며 관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나타내며 대공황을 넘어서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리치우토 미주호 증권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내년 2021년 2분기 연간 성장률과 GDP가 0%로 돌아갈 수 있지만 경기가 셧다운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미국 경기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전했습니다.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7월 31일 워싱턴 합의 실패로 3천만 실직자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 중단이 발표됐습니다.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연방 특별실업수당 주당 $600와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연방 차원에서 중단하는 조치들이 31일자로 만료되며 미국 경기 전체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을 야기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방의회는 8월 7일 이후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연방 실업수당과 $1,200씩의 2차 직접 지원 등의 사항 등을 최종 확정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7월 한 달간 타임라인별로 전해드린 간단한 미국의 현지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뉴스를 떠나 현지인이 겪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로 형 사항이 현지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개인적인 사항을 에필로그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LA 주변에 위치한 곳에 가족과 함께 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월 이후부터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가게 렌트비를 내며 4개의 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가게는 당연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 상황으로는 뉴스에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보도되지만 캘리포니아 대도시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90% 또는 100%에 가깝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는 뉴스에서만 보도될 만큼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난 소규모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70%에서 80% 정도만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대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제가 저번 미국 현지 부동산 관련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렌트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집을 4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렌트비를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며 한 곳마저도 매달 초에 내야 하는 것을 매달 말에 겨우겨우 내는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했던 무법천지가 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집 융자금을 갚는데 2달 정도 내지 못하고 미루다가 그럼 2달간 내지 못한 융자금을 8개월로 나눠서 8월 1일부터 원래 융자금의 1.25배를 갚아나가는 플랜을 통해 오늘부터 다시 융자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연방 특별실업수당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도 현재 받는 실업수당의 금액이 원래 월급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팁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급이 $3,000이면 팁이 $2,000 이런 식이었는데 실업수당으로 $4,200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꾸준히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여기서 연방특별실업수당이 지급 중지되면 갚아 나가야 하는 집의 융자금 그리고 차 할부금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며 줄줄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가게 영업이 중지되며 매달 쌓이는 $10,000 상당의 가게 월세가 밀리게 되며
석 달, 넉 달 하면은 4만 달러, 5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의 렌트를 깎아줄 수도, 은행이 융자금을 깎아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버텨내고 있는데 연방특별실업수당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들 상황이 다르겠지만 거기에 크레딧 카드로 생활하다가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며 버티던 중에 은행들이 크레딧 리밋을 임의로 내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등 은행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이저 은행들이 크레딧 카드와 집 융자 등이 벌써부터 디폴트가 날 것을 예상하며 미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들이라 듣기 불편하셨을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제가 왜 가치 투자를 접어두고 결국 아마존과 테슬라에 투자하는지 또 지극히 개인적인 아마존과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주는 몰라도 캘리포니아는 난립니다. 막 게빈 뉴섬 주지사를 고소한다는 등 장사를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주지사를 고소해서 뭐 할 건데 이게 누구 잘못이야?